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조성환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말씀 나누고 할 기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정 때문에 제가 직접 내려가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바다를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준하경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우리 간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에 저한테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양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문무대항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해양강국 대한민국 문무대항으로부터 길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주 그러면 수학여행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경주는 통일신라시대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 부국을 이루었던 통일신라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는 최초의 해양행정기관인 선부를 설립하는 등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바다를 중요시했던 국가였습니다. 또한 삼국통일을 이끈 우리 문무대항은 죽은 뒤에도 호국용이 되어 바다를 지킨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무대항은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통일신라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위기간 동안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반도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무대항께서는 특히 바다를 통한 국방과 교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관련된 여러 기록과 전설은 문무대항이 바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무대항은 해상 방어를 강화해서 국방력을 정대시켰고 해양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교역하고 교류함으로써 신라 문화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열린 오늘 토론회가 문무대항이 정말 중요시했던 바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현대의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무대항은 해상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항구의 개발, 정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항구는 당시에도 물자와 인력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해서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문무대항은 특히 동해안의 간포와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항구를 개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간포항은 당시에 중요한 해상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는 간포항 주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해안선이 잘 정비되어 있어 큰 배도 접근할 수 있었고 파도와 바람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자연적으로 안전한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간포항은 중국, 일본 등 외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축산물, 공예품, 그리고 특산물 등이 교환되며 다양한 경제적 자원이 공급되었고 수출과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부가가치 증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며 이는 통일신라의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간포항은 다양한 외국 선박이 오가는 곳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여러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또 혼합되는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간포항을 통해 많은 외국 상인, 학자, 예술가들이 신라를 방문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 지식, 기술을 가져와서 신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외국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를 형성하고 예술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문무대항은 내가 죽으면 동해의 대항함에 묻혀 해룡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셨고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항함에 문무대항릉, 해중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포항 인근 지역이 문무대항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다를 통한
해상 교역이 무척 활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무대항은 신라를 동아시아의 주요 해양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무역로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당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서 안정된 교역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문무대항은 중국의 당나라의 관계를 강화하여 해상 교역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과 기술이 신라로 유입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라는 정기적으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교역을 촉진하고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신라는 금, 은, 마, 인삼 등 신라 특산물을 수출하였고 당으로부터는 비단, 차, 약재 등을 수입해서 귀족사회와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과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라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은 주로 큐슈 지역과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신라는 일본에 비단, 도자기, 약재 등을 수출하였고 일본으로부터는 금, 은, 칠기,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일본의 수공예품과 예술품은 신라의 귀족사회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무대항은 해상무역 장려 정책과 불필요한 무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상업활동을 촉진하고 해양교역을 활성화하여 상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해외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무역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신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역을 통해서 신라가 얼마나 융성하고 이 융성함을 이루는데 해양 문화가 얼마나 바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문무대항의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 전략은 신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상 교육을 통해 신라는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일본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 양식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인 예술 양식으로 성화시켰습니다. 당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유교 경전, 과학, 서적, 역사서 등을 수입해서 신라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당나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라 학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무대항 시기는 신라의 불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확산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문무대항은 해상교역과 외교를 통해 당나라, 인도, 동남아로부터 다양한 불교 경전을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신라의 종교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 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불교를 통해 신라의 문화와 예술,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신라의 융성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불교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기에 신라는 해양 교역을 통한 동아시아 중심지로 부상하여 외국 사신과의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중국, 일본 등과의 교류는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사신도 신라와의 상업적 교류를 목적으로 신라를 방문하고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특산물과 문물이 신라에 전해져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고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처럼 바다의 가치를 깨닫고 바다를 중요시했던 국가들이 번영을 이룬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해양수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의 우리에게 바다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바다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의 70%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업은 경제적 발전과 식량 안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 양식업, 해양관광, 해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를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산업이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업 관련 인프라, 물류, 장비 제조 등 관련 산업과 양식업 관련 기술 개발, 사료 제조, 수산물 가공, 유통 등 관련 산업에서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신선한 해산물, 가공 수산물, 특산물 등의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가능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4,800여 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서식해 다양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5대 갯벌 등 해양 자원도 풍부해서 앞으로 해양 생물 주권화 시대에 국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바다를 통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교역은 글로벌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과 원자재가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지며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 물류,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 교역은 국가 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는 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글로벌화로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21세기에 해양 교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무역 장애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물류 환경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 기술 발전, 환경 규제, 경제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물류 경로를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해양수산업의 인력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및 근로기회 부족으로 인해 전통적인 수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어 노동력과 전문 기술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해양생태관광, 해양자원개발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해서 어촌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촌의 생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젊은 세대들의 이주를 유도하고 어촌 주민들에게는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해양수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촌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ICT, 빅데이터 지식을 양식과 접목해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본인이 잡은 수산물을 도시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제작해서 홍보 판매하는 밀키트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촌의 유휴해변을 서핑, 반려견 등의 테마 해변으로 조성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사회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등장은 우리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주에 있는 간포, 양남면 등에서도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당면 과제의 큰 문제가 국적선언의 부족 문제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취임하자마자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선언 문제를 대표 민생 과제로 강조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선언의 품을 꿈고 해양계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 80%가 5년 이내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선택하고 10년 뒤에는 외항산성 중 절반 이상이 선언이 없어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국적선언의 양성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청년 선원들이 더 오래 더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선원 관련 종합정책인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선 주기 단축, 유급휴가 확대, 선내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노사가 진정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결과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선언 양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신경을 쓰며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저는 선언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도 국적선언 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할 생각입니다. 해양 환경 문제 또한 우리가 다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들어보셨겠지만 해양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이로 인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산업활동과 농업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며 진행되는 해양 산성화, 해상 석유 시추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 등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감소와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서 해양오염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도 필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무대항의 해양정책과 업적은 현대 우리 해양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무대항께서 강조하셨던 바다의 가치, 해양교역, 그리고 해양문화교류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무대항이 간포항 인근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구시설을 개선했던 것처럼 현대해양수산업도 항만 인프라와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과 혁신을 도입해서 해양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항만 기술,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물류 관리 등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문무대항께서 주변 국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바다를 통해 교류했던 것처럼 현대해양수산업도 국제적 협력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해양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규범과 표준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국과의 문화교류, 학문, 기술교류를 촉진했던 것처럼 외국과의 문화교류와 학문, 기술교류를 촉진했던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현대해양수산업도 국제적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글로벌 학술교류, 국제 컨퍼런스,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관리 등 관련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주시가 문무대항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계적인 해양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저도 여러분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서로 얼굴 뵈면서 우리 간포항의 역사 또 우리 문무대항께서 해양과 항만, 해상교류,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간포항이 발전해 나갈 방향성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